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4일 어제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에 드디어 청와대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이와 같이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사법부에 감사드리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어제 2020년 12월 24일 대한민국에는 드디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이 승리하는 그와 같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 시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제 본격화 될 수밖에 없죠. 본격화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몇 주째 계속 30대 중반까지 지지율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진검승부를 벌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은 좀 옆으로 비껴 세웠죠. 추미애 내 실력 갖고는 안 되겠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용구 법무차관을 임명하고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용구 법무차관이 맡지 말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맡게 하라. 나름대로 치밀하게 자기 딴에는 치밀하게 진행 직접 손발 걷어붙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앞장섰습니다마는 어제 완벽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KO승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선출직 공직자니까 뭐 해임되거나 참 파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즉 레임덕 상태에 스스로 빠져들어간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또 이번에 보면서 사실 홍순욱 부장판사 정말 어려운 결단했습니다. 그야말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에 기반해서 또 헌법이 정하는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그 헌법 정신을 지킨 쾌거입니다. 어땠습니까? 마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1차 심리가 있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오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치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을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불러들인 겁니다. 7개월 만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23일이죠. 정경심 교수 4년 징역 4년 법정 구속되고 바로 그 다음날 24일 그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노골적으로 외압을 가하는 가운데도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지금 3천여 명이 있는 사법부에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색이 농후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 내동하는 그런 판사들도 몇 있으나 대다수의 판사들은 그래도 상식에 따라서 가장 상식적인 그리고 법을 지키려는 헌법을 지키려는 그런 판사가 더 많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사법부 지금 이들 민변과 또 민변의 어떻게 같은 자매 계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국제인권법 출신의 정치색 농후한 정치 판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법부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 진보 정부의 입맛에 구미에 맞게 뒤집어 놓으려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법관들이 그야말로 간단치 않게 이 사법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즉각 복귀해서 오늘 1시에 출근한다고 그러죠. 오늘 크리스마스지만은 1시에 출근해서 그동안 8일 동안 밀렸던 것들을 확인하고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이른바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도 챙기고 이제 코비드 관련도 챙기려고 합니다. 챙기는 모습 또 내일도 출근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입니다만 막상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 내지는 뭉개려 했던 원전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3명이 지금 기소되었습니다만 2사람은 이제 구속 기소, 1사람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만 그 윗선인 바로 이제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 최이봉 당시 비서관 그리고 그 더 윗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원전 수사가 이제 보면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동안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했던 분 다시 탄력을 받게 생겼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사실상 지금 재판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부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부분도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어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세간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거 좀 지지부진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탄력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상황이 이렇게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야말로 법에 따른 대응 3전 3승했습니다. 혹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3전 3승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른바 그 앞에 바지사장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거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총괄지휘했던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12월 1일이던가요? 그 당시 법무부 이제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그와 같은 조치는 잘못되었다 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고 마침 또 그날 보니까 서울행정법원 4부 조미연 부장판사죠. 거기에서는 당시 이 직무 배제되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어서 일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대검청사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바로 오후에. 그리고 오늘 아니죠 어제죠. 어제 12월 24일 드디어 완승을 거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름대로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온갖 모양새를 다 갖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지난 12월 16일 직접 손으로 결재했던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도 이제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장관 애썼다 라고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목을 잘랐던 문재인 대통령이 완패했는데 자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이 국민들 보기에 면구스러운 이와 같은 그야말로 희대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일을 벌여놨으면 뒷수습은 이제 되어야 되겠죠. 우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그림을 만들었던 이 5 오적 경자 오적 경자년의 오적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진 사퇴를 하든 해임을 하든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첫째, 이번에 추미애는 빼겠습니다. 추미애는 오적이 아니라 그건 아예 오적 이미 좀 사표가 수리된 상태고 하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즉각 후임을 발표해야 됩니다. 후임 법무장관을 누구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후임 장관을 정해서 빨리 추미애 장관을 갖다가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부분이고 경자 5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마디로 이성윤 씨는 아시죠? 누군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을 1년 동안 그토록 고립시키고 검찰을 갖다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갖다 무너뜨리려 했던 그런 일련의 흐름의 가장 선봉장수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 이쯤 되면은 300명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이성윤 씨가 그동안 벌려왔던 일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수사들은 다 뭉개버리고 이건 거의 항명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와 같은 경자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윤석열 축출을 위한 이 대사기극, 대쇼에 실질적으로 기획을 갖다 하면서 1인 5역을 담당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빨리 사의 표명하기 바랍니다. 자기가 제보하고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가 판결하고 자기가 증인으로 이런 1인 5역을 하면서 이른바 사법 검찰농단, 이건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을 갖다가 기획했던 심재철 검찰국장 즉각 거취를 표명하기 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법관 출신으로서 대검찰청 대검 감찰부장 했던 한동수 감찰부장, 이번에 윤석열 이 사태에 있어서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온갖 못된 짓을 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 있죠. 자기 직속 상관인 뉴욕 감찰관을 제껴버리고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쏘곤쏘곤해서 이 모든 일들을 저질렀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네요. 문재인 씨가 그렇게 검사들을 싫어한대요. 이용구 법무차관.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사실 정리되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뭐 변호사 시절에 이제 대검에 법무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이제 대검 법무차관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변호사 시절에 보면 저 택시 운전사 술이 취해서 멱살을 잡았다는 이용구 법무차관, 사실상 추미애가 보면 실력이 딸려서 영 시원찮게 일을 하자 이용구를 이른바 긴급 개투요원, 긴급 소방수로 투입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차관 아닙니까? 너 판사도 했고 옛날 저기 법무부 법무실장도 했고 그 내용 잘 아니까 네가 가서 윤석열 목 잘라라. 그래서 이용구 법무차관이 사실은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앞장섰던 뭐 정아무개 교수는 빼겠습니다. 그건 진짜 들러리에 들러리니까. 그러니 이성윤, 심재철, 한동수, 박은정, 이용구 이 5명 경자 5적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즉각 정리되어야 할 겁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5적들이 그야말로 장군으로 나가서 뭐 장수로 나서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목을 치는데 뒤에서 모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21세기 진보 학생연합이라고 1980년 90년대 특히 90년대죠. 90년대에 보면은 조금 변화된, 그러니까 NLPD 즉 주사파 흐름 쪽에서 조금 생활용으로 바뀌어서 학생 운동하다가 이제 사법고시 붙어서 이제 판검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실제 보면 이번에 이 윤석열 사태, 이 사태 뒤에서 그야말로 모살했던 사람들입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이 뒤에서 또 보면 서로 통하면서 외부에서 민주당 내에서 바람을 잡았던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21세기 진보 학생 연합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예를 들어서 박주민이나 이탄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선출직이니까 뭐 제가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태훈 검찰과장이나 조두현 정책보좌관은 빨리 즉각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뭐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성탄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직무에 복귀함으로써 청와대에는 이와 같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